2026년 4월, 대한민국이 또 한 번 뒤집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정치인도 아니고 언론도 아니고 유튜버 한 명이 나라를 뒤흔들어 버렸어요. 구독자 161만 명을 보유한 전직 충주시청 공무원 김선태, 일명 충주맨이 전라남도의 의뢰를 받아 제작한 홍보 영상 하나가 대한민국 행정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까발린 겁니다. 전남도가 8천만 원을 들여 섭외한 이 사람에게 기대한 건 당연히 오는 9월 개막 예정인 2026 여수 세계 선박람회의 화려한 홍보였을 텐데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홍보 영상이 아니라 고발 영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도대체 영상에 뭐가 담겼길래 이 난리가 난 걸까요? 김선태가 카메라를 들고 도착한 곳은 여수돌산읍 진모지구 선박람회의 주행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엔 건물도 없고 전시관도 없고 관람객을 맞이할 어떤 시설도 보이지 않았어요. 눈앞에 펼쳐진 건 그냥 흙바닥 공사판이었고 개막까지 고작 5개월 남은 시점에서 이게 국제박람회 현장이라는 사실이 도무지 믿기지 않는 광경이었습니다. 김선태는 이 허허벌판을 바라보며 공사장인데 여길 왜 데려온 걸까요? 라고 말했고 그 한마디가 수백만 명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영상은 공개 5시간 만에 조회수 76만 회를 찍었고 이틀 만에 200만을 넘기더니 일주일도 안 돼 350만 회를 돌파했어요. 숫자만 놓고 보면 홍보 대성공이지만 달린 수만 개의 반응은 전남도가 원했던 것과는 완전히 반대 방향이었습니다. 홍보라 쓰고 고발이라 읽는다. 광고비 주고 내부 고발시킨 꼴이다. 공무원들이 직접 말 못하니까 김선태한테 대신 터뜨리게 한 거 아니냐는 반응이 폭발적으로 쏟아져 나왔어요. 주행사장만 문제였던 게 아닙니다. 김선태가 찾아간 부행사장 금죽대는 선착장조차 없어서 돌을 밟고 올라가야 했고 섬 주변에는 수년째 방치된 폐어구와 폐선박이 쓰레기처럼 널려 있었습니다. 그 옆에서 막걸리를 따르며 촬영하는 장면은 차라리 코미디에 가까웠어요. 마스코트 다섬이를 보더니 썩 매력이 없다고 잘라 말했고 영상 끝에는 솔직히 선박람회에 제 브랜드 이미지를 붙이기가 싫다는 소감까지 남겼습니다. 홍보 대상에게 홍보를 맡긴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상황, 이게 정상적인 행사 준비가 맞는 건지 누구라도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김선태 아니었으면 여수 선박람회 하는 줄도 몰랐다는 한 시청자의 반응에 무려 12,000명이 공감 버튼을 눌렀습니다. 개막 5개월을 앞둔 국제박람회의 존재 자체를 국민 대다수가 모르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총 예산 1,611억 원이 투입되는 행사인데 말입니다. 이쯤 되면 홍보 부실이 아니라 행사 자체가 부실한 게 아니냐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의 머릿속에 즉각 떠오른 단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잼버리였어요. 2023년 전북 새만금에서 열린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폭염과 해충과 열악한 위생 속에서 세계의 각국 청소년 4만 3천 명이 고통받았던 그 악몽 말입니다. 간척지를 급조한 행사장, 부실한 인프라, 경고를 무시한 행정, 이 모든 조건이 지금 여수 선박람회에서 똑같이 반복되고 있다는 공포가 전국을 휩쓸었습니다. 국제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얼굴에 먹칠했던 그 수치스러운 기억이 차에 3년도 지나지 않아 다시 고개를 든 거예요. 결국 이 영상 하나가 대통령까지 움직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4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직접 여수 선박람회를 언급하며 중앙정부 차원의 점검과 지원을 지시했고 김민석 국무총리는 곧바로 여수 현장으로 내려가 조직 위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주차장 확보와 셔틀버스 운행 계획을 점검하기 시작했고 전남도는 폐어구와 해양 쓰레기 1,171톤을 긴급 수거했다고 발표했어요. 유튜버 한 명의 6분짜리 영상이 대한민국 행정부 수장들을 줄줄이 끌어낸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한 가지 소름 끼치는 사실을 짚어야 합니다. 김선태가 영상을 올리기 전까지 왜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던 걸까요? 수개월 동안 언론과 전문가들이 경고를 보냈는데도 당국은 묵묵부답이었고 유튜브 영상 하나가 터지고 나서야 허겁지겁 뛰어나온 겁니다. 이건 행정 시스템이 작동한 게 아니라 여론에 떠밀려 간신히 몸을 움직인 거예요. 대한민국의 행정 자정 능력이 과연 어디에 있는 건지 정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23년 8월 전북 부안군 새만금 간척지에서 벌어진 일은 대한민국 행정 역사상 가장 수치스러운 장면 중 하나로 기록됐습니다. 전 세계 158개국에서 날아온 청소년 4만 3천 명이 모인 제25회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유쾌한 잔치라는 뜻의 이 행사가 개막 첫날부터 지옥이 돼버렸어요. 그늘 한 점 없는 간척지 한복판, 체감온도 40도를 넘나드는 폭염 속에서 온열 환자가 개막 나흘 만에 730명이나 쏟아져 나왔고, 벌레에 물려 병원을 찾은 참가자만 383명에 달했습니다. 거기에 식중독 의심 사례까지 터졌고 코로나19 확진자도 28명이 발생했어요. 세계 각국에서 꿈을 안고 날아온 10대 청소년들이 쓰러지고 물린 자국투성이 다리를 끌며 병원으로 실려가는 모습이 전 세계에 생중계된 겁니다. 이걸 보다 못한 영국 스카우트 대표단이 가장 먼저 조기 철수를 선언했고 같은 날 미국도 뒤따랐습니다. 싱가포르까지 빠지면서 대회는 개막 엿새 만에 사실상 파행됐어요. 세계 최대 규모의 청소년 축제가 한국 땅에서 이렇게 무너져 내린 겁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이 참사가 어느 날 갑자기 터진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경고는 수년 전부터 계속 있었거든요. 도대체 왜 하필 새만금 간척지였을까요? 이 질문의 답을 알면 잼버리 사태의 본질이 보입니다. 전북도가 잼버리 부지로 제안한 새만금 관광레저 1지구는 유치, 당시 행사를 열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어요. 바닷물 아래 있던 땅이 겨우 겉으로 드러난 수준, 쉽게 말해 갯벌이 막 말라붙기 시작한 땅이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4만 명이 넘는 사람이 텐트 치고 야영을 한다?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인데도 전북도는 이 땅을 밀어붙였어요. 그 이유를 전북도가 2018년에 직접 발간한 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국제공항 건설 및 사회 간접자본 구축 등 새만금 내부 개발에 박차를 가할 명분이 필요했다고 스스로 적어놓은 거예요. 잼버리라는 국제 행사를 유치하면 국가 재원으로 간척지 매립을 앞당길 수 있고 동서도로와 남북도로를 깔 수 있고 새만금 공항까지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한마디로 행사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지역 개발의 수단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뭔 일이 벌어졌냐면 매립에만 4년이 걸렸습니다. 2020년 1월에 시작한 매립 공사가 2022년 4월에야 끝났는데 이게 대회 개막일 연사 개월 전이에요. 그 뒤로 상하수도, 공사, 화장실 설치, 배수로 정비가 줄줄이 밀려 있었고 결국 조직위는 대회 일주일 전까지도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매립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이 땅을 농업용지 규격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관리기금을 빌려 쓰려고 레저 용지가 아닌 농지로 조성한 건데 농지 기준에 맞춰 평평하게 만든 대지에선 빗물이 빠질 수가 없었어요. 경사가 없으니 물이 고이는 건 당연한 이치잖아요. 논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야영을 시킨 꼴이었습니다. 간 매립된 땅이라 염도가 높아 나무도 심을 수 없었고 약속했던 그늘 터널은 넝쿨이 다 자라지도 않아 차양막으로 덧대는 수준에 그쳤어요. 그러면 중앙정부는 이걸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다 알고 있었어요. 행정안전부가 40명 규모의 안전점검단을 꾸려 2차례 현장 점검을 했고 여성가족부 장관이 현장을 방문했고 행안부 장관도 다녀갔고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직접 찾아가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준비하라고 말했습니다. 2022년 10월 국정감사에서 배수 문제가 정면으로 지적됐을 때 여가부 장관은 대책을 다 세워놓았다고 자신 있게 답변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전북도의회 강태창 의원의 증언에 따르면 준비가 미흡하다고 지적하면 여가부 공무원들은 늘 왜 부정적으로만 말씀하시냐, 우리가 다 준비 중이다라고 했는데 막상 가보면 달라진 게 없어서 또 물어보면 비슷한 답변이 돌아오는 상황이 반복됐다고 해요. 점검은 했는데 점검만 한 겁니다. 현장에서 올라오는 경고를 보고서로 덮고 보고서를 회의로 덮고 회의를 또 다른 회의로 덮는 그 익숙한 관료주의의 악순환이 결국 4만 3천 명의 청소년을 지옥으로 밀어넣은 거예요. 총 사업비 1171억 원 가운데 의료시설에 배정된 예산은 고작 28억 원이었고 그늘막 조성비는 5억 4천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공연 이벤트에 45억 원, 활동 프로그램 운영에 63억 원,
일반인 방문구역 홍보관 조성에 21억 원이 들어갔어요. 보여주기식 행사에는 돈을 퍼부으면서 참가자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에는 쥐꼬리만큼도 투자하지 않은 겁니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이 잼버리에서 보여준 민낯이었습니다. 행사가 끝나자 중앙정부는 지방정부 탓을 했고 지방정부는 중앙정부 탓을 했어요. 서로 손가락질만 하다가 결국 아무도 제대로 된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구조가, 이 무책임의 공식이 3년이 차에 지나지 않은 지금 여수 선박람회에서 소름 끼칠 정도로 똑같이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수에서는 구체적으로 뭐가 문제인 걸까요? 하나씩 뜯어보면 뜯어볼수록 한숨이 나옵니다. 2026 여수 세계 선박람회는 올해 9월 5일부터 11월 4일까지 60일간 열리는 국제 행사로 세계 최초로 섬을 주제로 내건 박람회예요. 25개국과 세계 국제기구가 참가를 확정했고 관람객 300만 명 유치를 목표로 내걸었습니다. 여수가 보유한 365개의 섬과 바다를 배경으로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라는 멋진 슬로건까지 붙였어요. 여기까지만 들으면 꽤 그럴듯합니다. 문제는 이 화려한 간판 뒤에 숨겨진 숫자들이에요. 먼저 예산부터 봐야 합니다. 전남도는 이 박람회에 투입되는 전체 예산이 1611억 원이라고 발표했는데 이 숫자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상당히 이상합니다. 원래 기획재정부에서 국제행사 승인을 받을 때 잡힌 기본 사업비는 248억 원이었어요. 거기에 확대 사업비 428억 원이 추가돼서 직접 사업비가 676억 원이 됐고 여기에 도로, 유지보수 같은 상시 예산까지 싹 다 끌어모아 1611억 원이라는 숫자를 만들어낸 겁니다. 쉽게 비유하면 집 리모델링에 5천만 원 들였는데 우리 동네 도로 공사비까지 합치면 2억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예산을 부풀려서 행사 규모를 크게 보이게 만든 건데 정작 그 돈이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가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실제 예산이 어디로 갔는지 살펴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전시관 조성에 배정된 예산은 고작 17억 원인데 인공섬 형태의 랜드마크 건설에는 무려 104억 원이 투입되고 있어요. 배보다 배꼽이 큰 정도가 아니라 배꼽이 배를 집어삼킨 수준입니다. 여수에 자연섬이 365개나 있는데 왜 인공섬을 또 만드는 걸까요? 있는 섬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폐허구와 쓰레기가 나뒹구는 판에 104억 원을 들여 바다 위에 인공구조물을 세우겠다는 발상 자체가 상식 밖의 일이에요. 섬연구소 강재윤 소장의 말처럼 전시를 위한 박람회인가, 랜드마크 공사를 위한 박람회인가 라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주행사장 상태는 더 심각합니다. 진모지구라는 이 매립지는 이청훈년에 전원 주거지를 만들겠다고 준공됐는데 15년 넘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은 천덕꾸러기 땅이에요. 비만 오면 물이 차는 저지대라서 여수시가 직접 이 지역은 호우시 침수가 우려되므로 출입을 금지합니다 라는 표지판을 세워놓은 곳입니다. 침수 경고 표지판이 서 있는 땅에 국제 박람회장을 짓겠다는 건데 이게 정상적인 판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의 말이 모든 걸 요약해줍니다. 매립지인데다 접근성이 떨어지니까 들어가면 못 나온다는 거예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진종호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개막 후 개월 전 기준 주요 사업 평균 추진율은 39.3%에 불과했습니다. 금호도 비렁길 정비 사업은 18%, 섬 캠핑장 조성은 20%, 전시관 전시 연출은 35%에 머물러 있었어요. 핵심 시설인 섬주재관은 박람회 유일의 상설 건물인데 설계 단계부터 기초공사에서 이상 징후가 포착됐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60일짜리 국제 행사에 알맹이가 되어야 할 콘텐츠와 시설이 전부 초기 단계에 멎어 있는 상태에서 껍데기만 겨우 39.3%를 채운 거예요. 그리고 누구도 피해 갈 수 없는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날씨예요. 박람회 개막일이 9월 5일인데 9월은 한국에서 태풍 피해가 가장 집중되는 시기입니다. 기상청과 세계기상기구는 올해 8월 중순에서 9월 초순에 가장 강력한 가을 태풍이 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 엘니뇨 발생 확률이 60%에 달해 태풍의 세력이 한층 강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2003년 태풍 매미가 여수를 강타했던 것도 바로 9월이었습니다.
만약 강한 태풍이 상륙하면 그늘 하나 없는 간척지 위에 세워진 텐트형 임시시설 8동은 속절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태풍이 비껴간다 해도 비가 한 번만 쏟아지면 배수 불량인 저지대 매립지는 진창으로 변할 것이고, 기적적으로 비가 한 방울도 안 내린다 해도 9월과 10월 한낮에 늦더위 속에서 나무 한 그루 없는 허허벌판에 관람객을 세워놓겠다는 계획인 겁니다. 교통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진모지구로 진입하는 도로는 돌산대교와 거북선대교 2곳뿐인데 김민석 국무총리조차 관광객뿐 아니라 지역 주민 교통까지 마비될 가능성이 있다고 직접 인정했습니다. 300만 명을 유치하겠다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들어오고 어떻게 나갈지에 대한 답이 없는 거예요. 1611억 원이라는 거대한 숫자 뒤에 관람객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실질적인 계획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쯤에서 가장 핵심적인 질문 하나를 던져야 합니다. 왜 하필 진모지구였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추적하다 보면 여수 선박남회 논란의 가장 깊은 뿌리가 드러납니다. 사실 여수에는 국제 행사를 치를 수 있는 훌륭한 시설이 이미 존재하거든요. 바로 2012 여수 세계 박람회, 즉 여수 엑스포를 위해 지어진 박람회장입니다. 이 시설은 당시 8조 2천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건설됐고, 여수 엑스포역 바로 앞에 위치해 교통이 편리하며 숙박시설과 식당 등 관광 인프라가 이미 완비되어 있어요. 무엇보다 93일간 820만 명의 관람객을 성공적으로 수용한 검증된 공간입니다. 이런 황금 같은 시설이 있는데 왜 굳이 15년째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은 간척지 매립지를 골랐을까요? 조직위의 공식 설명은 이렇습니다. 2020년 용역, 당시 엑스포장 전시시설의 70%가량이 임대 중이어서 활용이 어려웠고, 사후 활용 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2026년에 엑스포장을 어떻게 쓰고 있을지 불확실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돌산이 섬이라는 상징성도 고려됐고, 기존 엑스포장을 쓰려면 리모델링 비용이 크다는 이유도 덧붙였습니다. 언뜻 들으면 합리적인 것 같지만 실제로 파고 들어가면 이 설명은 심각하게 허술해요. 왜냐하면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엑스포 전시관 임대료를 50%나 감면해주겠다는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거든요. 항만공사 관계자의 증언에 따르면 저희가 여수시에 50% 감면해주겠다고 했는데 아예 여수시에서 그런 요청을 안 했다고 합니다. 반값에 쓸 수 있는 검증된 시설을 놓고 단 한 차례 협의 이후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이건 쉽게 비유하면 호텔 한 달 숙박료를 반값으로 깎아준다고 하는데 아니요, 저 텐트 치고 살겠습니다 라고 한 것과 같은 거예요.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절대 하지 않을 선택을 여수시와 전남도가 한 겁니다. 그러면 진모지구를 선택해서 실제로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를 봐야 합니다. 선박남회 총 사업비 중 연계 사업을 제외한 직접 사업비는 703억 원인데 이 가운데 인공섬과 섬테마존, 아트포토존, 조성 등 토목공사에만 무려 140억 원이 들어갔어요. 비율로 따지면 전체 시비 365억 원의 약 40%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엑스포장을 썼으면 한 푼도 들지 않았을 토목공사비가 간척지를 고른 순간 수백억 원짜리 필수 비용이 돼버린 거예요. 전시관 조성에는 17억 원밖에 안 쓰면서 땅 다지는데 140억 원을 쏟아붓는 상황. 이게 과연 박람회를 위한 예산 집행인지 아니면 토목공사를 위한 예산 집행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바로 여기서 더 불편한 의혹이 등장해요. 이청훈 전원 주거지 조성을 목적으로 준공된 진모지구 매립지를 당시 사들인 뒤 15년 넘게 방치했던 이 땅이 갑자기 국제박람회 주행사장으로 선정되면서 지역 업체들과의 유착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수시민협 모병춘 대표는 엑스포장이라는 좋은 부지를 놔두고 진모지구를 선정했을 때 공공이익보다 개발 목적에 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고,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도 매립지인데다 접근성이 떨어져서 15년 동안 아무도 안 쳐다본 땅이라고 증언했어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천덕꾸러기 땅에 국가 예산으로 도로를 깔고 기반시설을 넣고 토목공사를 벌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박람회가 끝난 뒤 그 땅의 가치는 올라가게 돼 있어요. 이건 잼버리 때와 정확히 같은 패턴입니다.
새만금에서도 잼버리라는 국제 행사를 유치해서 국가 재원으로 간척지를 매립하고 도로를 놓고 공항 예비 타당성 조사까지 면제받았잖아요. 행사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지역 개발의 지렛대로 쓰이는 구조, 이게 대한민국 대형 행사의 고질적인 병폐인 겁니다. 더 놀라운 건 여수시장 본인조차 이 문제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정기명 여수시장은 2년 전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진모지구의 문제점을 직접 나열했습니다. 거기가 연구시설 축조를 못한다. 기재부에서 행사를 마치면 시설물을 철거하라고 한다.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잠깐 한두 달 보고 말 것이냐 라고 했고, 심지어 잼버리 사태를 보면 만약 기상 조건이 안 좋으면 어쩔래? 주차 문제는 어떻게 할래? 교통 문제는 어떻게 할래? 라는 발언까지 했어요. 시장 본인이 잼버리 사태의 재현을 우려하면서도 결국 그 위험한 땅을 주행사장으로 확정 지은 겁니다. 안전과 교통과 예산 낭비의 문제를 뻔히 알면서도 밀어붙인 이 결정의 배경에 무엇이 있는지 국민은 알 권리가 있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마저도 현장 점검에서 X포장도 검토하지 않았느냐고 되물었고, 김민석 국무총리 역시 설명이 안 된다는 반응을 보였다는 사실이 이 의혹의 무게를 말해줍니다. 충주맨 영상이 터지기 전까지 도대체 누가 이 문제를 챙기고 있었던 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아무도 안 챙겼어요. 정확히 말하면 경고는 있었는데 귀를 막고 있었던 겁니다. 이미 올해 초부터 지역 언론과 전문가들은 진모지구의 배수 문제, 교통마비 가능성, 텐트형 임시시설의 태풍 취약성을 반복해서 지적해왔습니다. 섬연구소 강재윤 소장은 수개월 전부터 진모지구는 안전을 보장할 수 없으니 X포장으로 분산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경고했고, 여수시민협 역시 부지 선정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했어요. 그런데 전남도와 조직위는 이 모든 목소리를 묵살하며 계획대로 진행 중이다, 일정에 차질 없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러다 유튜버 한 명의 영상이 터지고 수백만 뷰가 찍히자 그제야 허겁지겁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은 4월 14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이례적으로 여수 선박람회를 직접 언급했습니다. 전남 광주 통합 이후 처음 개최되는 국제행사인 여수세계 선박람회가 5개월도 남지 않았다면서 인프라 조성과 홍보 등에 박차를 가해야 하는 시점인데 현장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중앙정부 차원의 점검과 지원을 지시했어요. 대통령의 한마디가 떨어지자 그 즉시 정부 기관들이 줄줄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틀 뒤인 4월 16일 직접 여수로 내려가 조직위로부터 보고를 받았고, 일주일 뒤인 23일에 또다시 여수를 찾아 두 번째 현장 점검을 했어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도 4월 21일 진모지구를 방문해 주요 시설 추진 상황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이 뒤늦은 대응의 결과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드러난 정부의 본심이에요. 김민석 국무총리가 현장에서 한 발언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상당히 의미심장합니다. 김 총리는 조직위에 여수 X포장을 놔두고 왜 진모지구를 선택했느냐고 직접 물었고, 여수시 측이 X포장은 매각 예정이라 8개월 전부터 공간 확보가 어려웠다고 설명하자 기존 시설이 존재하는 X포장이면 2개월 정도면 될 수 있었던 것 아닌가라고 정면으로 반박했어요. 총리가 공개석상에서 지방정부의 결정에 이 정도로 날카롭게 의문을 제기하는 건 흔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발언이 뒤따랐습니다. 김 총리는 여수 선박람회는 기초자치단체가 만들면서 이름만 3개를 붙인 것으로 2012년 여수 엑스포와는 다른 행사라면서 예산과 책임도 여수시의 반 이상이 있다고 선을 그었어요. 쉽게 말하면 이건 국가 행사가 아니니까 중앙정부 탓하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왜 문제냐면 잼버리 때와 똑같은 책임 떠넘기기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잼버리 사태 때도 중앙정부는 전라북도가 주관한 행사라고 했고 전북도는 중앙정부가 지원을 안 해줬다고 했잖아요. 서로 책임을 떠미는 사이에 4만 3천 명의 청소년이 지옥을 경험한 건데 지금 여수에서 그 구도가 그대로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뭐가 바뀌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조직위는 논란이 일자, 기반시설 공정률 76% 수준으로 일정에 차질이 없다고 해명했고 이후 행안부 점검 때는 전체 공정률 60%를 넘겼다고 보고했습니다.
주행사장 변경 논란은 결국 원안대로 돌산 진모지구 유지로 일단락됐고 7월까지 기반 조성을 완료하겠다는 방침이 확정됐어요. 폐허구와 해양 쓰레기 1171톤을 긴급 수거했다는 발표도 나왔고 셔틀버스 확대와 주차장 확보 계획도 언급됐습니다. 하지만 이게 진짜 문제 해결인지 아니면 여론 진화용 쇼인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해요. 비율을 하나 들어볼게요. 시험이 5개월 남았는데 진도가 39%밖에 안 나갔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부모님한테 들켜서 혼이 나니까 갑자기 다 잘 되고 있어요. 76%까지 했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39%에서 갑자기 76%로 올라간 그 숫자의 차이는 뭘까요? 기반시설 토목 공정만 따로 떼어 부풀린 숫자와 전시 콘텐츠와 프로그램까지 포함한 실질 추진율의 차이입니다. 금호도 비렁길 정비사업 18%, 섬 캠핑장 조성 20%, 전시관 전시 연출 35%. 이 핵심 콘텐츠들의 숫자는 그대로인데 겉으로 보이는 공정률만 부풀려 발표하는 건 국민을 안심시키는 게 아니라 국민의 눈을 가리는 거예요. 5개월이라는 시간 안에 매립지의 배수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진입도로가 2개뿐인 교통구조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태풍이 오면 텐트형 시설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잼버리 때도 대회 직전까지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이 반복됐고 여성가족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대책을 다 세워놓았다고 자신 있게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세계적인 망신이었어요. 지금 여수에서 공정률 76%입니다. 일정에 차질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과 3년 전 준비가 다 됐습니다. 라고 말했던 사람들 사이에 과연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유튜브 영상 하나가 터져야 대통령이 움직이고 대통령이 움직여야 총리가 내려가고 총리가 내려가야 장관이 따라가는 이 나라에서 행정 시스템의 자정 능력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건지 정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냉정하게 정리해봐야 합니다. 여수세계 선박람회는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진행형의 사건이에요. 9월 5일 개막까지 약 4개월이 남아있고 이론적으로는 기적 같은 반전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 박람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된다면 그건 정말로 대단한 일이에요. 간척지 위에 60일짜리 국제 행사를 세우고 25개국 참가자와 수백만 관람객을 안전하게 맞이하고 대한민국의 섬과 바다의 가치를 세계에 알린 쾌거로 기록될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영상은 기꺼이 틀린 예측을 한 콘텐츠가 되겠죠. 솔직히 말하면 틀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들을 놓고 보면 불안 요소가 너무 많아요. 하나씩 다시 짚어볼게요. 개막 5개월 전 기준 주요 사업 평균 추진율은 39.3%에 불과했고 핵심 콘텐츠인 금호도, 비렁길 정비는 18%, 섬 캠핑장 조성은 20%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주행사장은 비만 오면 물이 차는 간척지 매립지인데 개막 시기인 9월은 태풍이 가장 집중되는 계절이에요. 진입도로는 돌산대교와 거북선대교 2곳뿐이라 교통 마비가 예고되어 있고 행사장 시설 대부분이 행사 후 철거되는 텐트형 임시 구조물입니다. 여수광 양항만 공사가 임대료 50% 감면이라는 파격적인 조건까지 제시했던 검증된 X포장을 놔두고 15년째 방치된 간척지를 주행사장으로 고른 결정에 대해서는 국무총리조차 설명이 안 된다고 했어요. 토목공사에만 예산의 40%인 140억 원이 투입됐고 365개의 자연섬이 있는 여수에서 104억 원짜리 인공섬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관통하는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잼버리 사태에서 진정한 교훈을 얻었는가? 아니면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는가? 2023년 새만금 잼버리는 간척지라는 최악의 입지 선정, 지역개발 논리에 종속된 행사 유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책임 떠넘기기, 수차례 올라온 경고의 묵살, 그리고 준비가 다 됐다는 거짓 안도감으로 붕괴했습니다. 지금 여수 선박람회에서 확인되는 문제의 목록을 나열해보면 소름이 돋을 정도로 똑같아요. 간척지 매립지, 개발 이익을 위한 부지 선정 의혹, 총리의 국가 행사가 아니다 라는 책임, 성읍기, 전문가와 언론의 경고 무시, 공정률 76%입니다. 차질 없습니다. 라는 반복되는 해명. 3년 전에 이미 한 번 무너진 공식이 글자 하나 바꾸지 않고 다시 쓰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할 구조가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걸까요?
한국의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이 열악합니다. 자체적으로 성장할 동력이 부족한 지역일수록 국제 행사 유치에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행사를 유치하면 국가 예산으로 도로가 깔리고 건물이 올라가고 기반 시설이 들어서니까요. 잼버리 때 전북도가 새만금 간척지 개발의 명분으로 행사를 이용했던 것처럼 여수에서도 15년째 방치된 진모지구에 국가 예산으로 토목 공사를 벌이면 그 땅의 가치가 올라가게 됩니다. 행사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깔린 도로와 기반 시설은 남으니까요. 국가의 행사가 국민을 위한 축제가 아니라 특정 지역의 개발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는 이 구조, 이것이 잼버리에서도 여수에서도 그리고 아마 앞으로도 반복될 대한민국 대형 행사 참사의 진짜 뿌리입니다. 1611억 원이라는 숫자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건 하늘에서 떨어진 돈이 아니에요. 국비 64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은 전남도와 여수시가 칠대 3비율로 부담하는데 결국 그 돈은 전부 국민의 세금입니다. 이 행사가 파국으로 끝나면 단순히 여수와 전남의 실패가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국제적 신뢰도가 또 한 번 바닥을 치게 돼요. 잼버리 이후 한국은 국제 행사를 치를 능력이 없는 나라라는 낙인이 지금도 떠돌고 있는데 여수에서 같은 일이 벌어지면 그 낙인은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됩니다. 반대로 만약 이 모든 우려를 뚫고 성공시킨다면 그건 대한민국 지방 행정이 한 단계 도약했다는 증거가 될 거예요. 결국 이건 여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유튜버 한 명의 영상이 대통령과 총리를 줄줄이 끌어내야 행정이 작동하는 나라, 수년 전부터 전문가들이 경고를 보내도 여론이 폭발하기 전까지는 꿈쩍도 않는 시스템, 지역개발 이익 앞에서 국민의 안전은 뒷전으로 밀리는 구조, 이것들이 바뀌지 않는 한 여수 다음에 또 다른 도시에서 똑같은 비극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나라의 행정 시스템이 스스로 문제를 감지하고 스스로 수정하고 스스로 책임지는 자정 능력을 갖추는 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계속 물어야 합니다. 왜 역사는 이렇게 쉽게 반복되는 건지, 그리고 그 반복을 끊을 의지가 이 나라에 과연 있는 건지. 오늘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